개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비용을 주고 작성한 이 환경영향평가서. 인허가 절차 후반부에 열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탐사K 취재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와 대행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위원들에게 청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모 교수. 심의 기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황당하다고 털어놓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금품을 건넨 겁니다. 상품권을 하고서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도 밀어놨어요. 그래서 모르지, 누구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당시 해당 교수는 곧바로 동료 심의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음료수 박스 있죠? 그 박스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다고, 이렇게 열어갖고. 네가 봉투가 들어있었다. 몰랐어, 본인도 맨 처음에. 그게 들어갖고 놀래갖고 화들짝해서. 또 다른 심의위원은 찾아오는 사업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역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이제 온다고.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일 모레 평가심의위원회 이제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한 그 보안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설명하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 한 개발 사업자는 사업 통과를 부탁하기 위해 직접 심의위원들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요청한 내용이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의 높이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언급을 해가지고 위원장님은 호텔을 안 낮추고는 진행 못한다. 뭐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심의위원들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심의위원들 만나라고 요구한 적 있죠. 좁은 제주 지역사회 특성상 심의위원회 지인들까지 동원해 통과를 부탁한 적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 번은 이제 지인 통해 가지고 혹시 그 심의 들어가면서 했더니 뭐 좀 잘 좀 부탁을 한다고 해서.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야기가. 다른 교수를 통해서. 또는 육지에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누구랑 친하다는 거를 파악을 하는 거죠. 정반대로 과거엔 심의위원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막 업자들 앞에 겁을 준다고 겁을 줘. 자, 이거에서 통상적으로 부결되면 한 6개월 정도 지연되거든. 그 사업이 지연되면 그만큼 이제 은행 빚이니까 그저 이자가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은행 이자 이야기하면서 하루라도 빠른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냥 빨리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라면서. 취재진은 지난 4월 새로 위촉된 현재 심의위원을 제외하고 최근 6년 동안 활동한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 가운데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40명에게 연락해 개발 사업자나 대행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방문 등의 접촉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재위촉으로 중복된 위원을 빼면 모두 29명, 이 가운데 11명이 사업자나 대행업체로부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청탁이 있었다고 답했고 8명은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4명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입장을 밝히길 꺼려했고 나머지는 회의에 불참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제주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 뒤에는 이처럼 은밀한 접촉과 로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또 위원님들이 뭐 그분들을 이렇게 뭐 만나서 뭐 그런 거는 저희들은 그걸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거를 우리 도에서 어떻게 통제를 한다.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탐사회에서는 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까지 위촉하는 것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탐사회입니다.